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경규 선생님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고2가 되었습니다. 고2가 되었는데, 자, 고1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고1 때 뭐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도 있고, 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뭐 대다수가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었겠지만 어땠을지 좀 궁금합니다. 고1과 고2는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꽤 차이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어떤 수업에 있어서의 난이도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어떤 고민의 깊이도 굉장히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수업 준비를 해보면 확실히 고1보다는 고2 수업 준비가 어렵고요. 고2보다는 고3 수업 준비가 한 10배 어려워요. 그렇죠? 고3은 뭐 진짜 힘들고요. 그러니까 고1보다 고2가 힘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알려줘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문제 하나하나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될 게 수1과 수2입니다. 수능 시험 범위이기도 하죠. 근데 저희 반 안에는 분명히 내신을 끝까지 챙겨야 되는 친구들도 존재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고3 친구들의 어떤 결과를 내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 끝까지 내신을 챙기는 친구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갑자기 뭐 수업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수업 OT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냥 할게요. 고2쯤 되면 나는 이미 내신은 끝났고 나는 정시 파이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막 난 내신 안 챙겨도 돼, 어차피 정시 파이터니까. 난 그런 친구들 치고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내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좀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신이 1.7이어도 서울대 붙고요. 내신이 2점대여도 고려대 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신 끝까지 챙겨달라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자, 저희가 방학 때 수1과 수2를 다룰 건데, 자, 여러분, 어떤 최상위권 기준으로 했을 때 1, 2등급이 위협이 되는 게 수1이 위협이 될까요? 수2가 위협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수1이 위험할까요? 수2가 위험할까요? 쌤 경험상 대부분 수1이 훨씬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수2라는 거는 어떤 일종의 심화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심화 개념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흔히 말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사로서 학생들한테 멋있는 척하기 제일 좋은 게 수2라는 과목이기는 해요. 하지만 수1은 좀 그런 면이 없거든요. 그냥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추론하고 고민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수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수2보다는 수1이 조금 적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면서 좀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수1, 수2 딥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자,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자, 심화 개념을 꼼꼼하게 다루는 것을 일단은 당연히 목표로 할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한데, 그 다음 두 번째, 최근 교육청, 그 다음에 수능 문항도 꼼꼼하게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 내 심화 개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고2 거 가르칠 때 심화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에 특히 수2 같은 경우는 별의별 걸 다 가르치거든요. 뭐 차함수, 뭐 곱함수, 뭐 실근, 삭제, 뭐 비율관계는 이제 예전 이야기 같은 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야. 학생들이 학생이라면 당연히 다 저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집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일단 첫 번째로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걸 격가지식으로 이렇게 붙여 나가면서 생각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두 번째로 이 최근 교육청과 수능 문항도 꼼꼼하게 다룬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1 때와 고2 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하면요, 확실히 고2가 고1보다 조금 더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최근 기출, 최근 교육청, 최근 수능, 그러니까 당장 올해 나왔던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항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수능 특강 문제, 올해 수능 완성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2는 확실히 트렌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변형 문항을 꼼꼼하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신기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풀이?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신 때는 어쨌든 시간 싸움이니까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수능까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신기한 풀이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쵸?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출 같은 것들을 이때 좀 충분히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기 중에는 교평사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고1 때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했나 좀 잘 생각을 해보면, 고1 때 이제 딥을 배우죠, 방학 때. 그 다음에 학기 중 되면 Q 애널리시스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죠? 교평사경 가고 EBS 하고 파이널 해서 딱 내신 봐서 1등급 맞고 딱 이런 느낌으로 가죠, 저희가 학습을 할 때. 근데 고2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불가능해요. 대부분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우리 딥하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바로 교평사경 합니다. 왜냐? 교평사경만으로도 양이 어마어마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원에 대한 기출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기출의 양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내가 나름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기는 해줄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 자체는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좀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 방학 때 정말 학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뭐 딥 애널리시스에 대한 OT니까 뭐 클리닉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막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클리닉도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해주셔서 다 꼼꼼하게 학습하고 이런 태도를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교육청 수능 문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핵심이다. 최근 트렌드가 핵심이다. 그래서 고2 내신 대비는요, 고1 때보다 조금 더 어떤 최근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딥 애널리시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심화 개념과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거 있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저희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최근 2년치 기출들은요, 정말 최대한 다양한 풀이들을 제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주될 수 있는지까지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변주된 상황 같은 경우를 방학 때 다루면 너무 양이 방대해지거든요. 그 변주된 상황을 제가 잘 이어서 학기 중에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 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쌤의 어떤 컨텐츠가 좋다, 훌륭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름 있잖아요. 뭐 고1 때도 나름 느끼긴 했겠습니다만, 고2 때 이게 진짜 다른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고2 콘텐츠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3 콘텐츠랑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 컨텐츠가 좋은지는 아마 내가 약간의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텐츠의 레벨이 다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다른 데서 안 배운 거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쌤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 다 알려줄 거니까 그냥 쌤 수업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편이 있다라고 하면 다루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다룰 거예요. 뭐 곱함수의 연속성, 합성함수의 연속과 불연속, 챕터 10 같은 상황, 그 다음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다루어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죠.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요? 개념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를 잘 푸는 게 핵심이거든. 그럼 이런 거지. 어떤 문제에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 발문,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캐치해내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나름의 유형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해보고, 저런 조건이 있을 때 저렇게 대처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도구들을 다 정해놔서 여러분들이 삭삭삭삭삭 하고 풀 수 있게 우리가 방학 때 한번 잘 정리를 해봅시다. 근데 다만 쌤도 이제 나름 이제 연차가 좀 쌓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쌤 어떤 챕터를 만들 때 몇 문제씩 넣을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하면서 쌤이 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표는 이거야. 학생들이 방학 때 이 책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꼼꼼하게 다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거든요, 책을. 그래서 책의 문제수를 좀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자체는 어느 정도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게 몇 년이 쌓였나요? 그쵸? 그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수원, 수투는요 갈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져만 가고 있어요. 정말 그렇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쌤이 그 진입장벽을 최대한 줄여주려고 방학 때 막 칼춤 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 어쨌든 이미 진입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내가 그 장벽을 막 부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 놓으시고 예습도 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쌤한테 모든 걸 다 맡기려고 하면 그거는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항상 나라는 사람을 또 의심해도 돼. 제가 저거를 사실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알려줄 거긴 하거든. 그럼에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챙기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렇죠? 남한테 의지하면 안 돼. 그렇죠? 스스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계획표는 제가 꼼꼼하게 해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정말 꼼꼼하게 이미 계획표 다 짜져 있고 책도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시험 기간에 내신 대비하면서 책 만들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가르치면서 정말 좀 되게 고마운 게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똑같아. 정말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내 수업을 들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보다 똑똑한 친구들 너무 많거든. 수업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똑똑하지? 막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 근데 그 친구들이 내 수업을 들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어떻게 좀 표현하는 방법은 좋은 수업을 하고
좋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나라는 사람이 일정한 호흡으로 끊임없이 지속성을 갖고 수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쌤은 매해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좀 컨텐츠도 컨텐츠인데 사실 이미 컨텐츠는 솔직히 많이 증명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쌤의 목표, 쌤 매해 목표가 있거든. 올해의 목표는 좀 친절하자가 좀 목표야. 그러니까 해설도 조금 더 친절하게 써주려고 이번에 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쌤 이번에 제자 출신들의 조교들이 대거 투입이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좀 해설을 좀 부탁도 하기도 할 거고 이미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사실 용두사미 같이 되면 안 되거든. 뭐 말만 뭐 번지르하고 실제로는 안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쌤이 수업 시간에 보여줄게요. 수업 시간에 보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경규쌤 해설이 뭔가 좀 더 되게 친절해졌네. 내가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있는데 해설지를 보니까 문제없이 이해가 되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껴볼 수 있을 거야. 알았죠? 그럼 수업 시간에 한번 컨텐츠, 해설지 컨텐츠 보시면 정말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사실 많이 준비했고 그래서 작년에 준비해 놓은 걸 보니까 올해 솔직히 좀 편하기는 하더라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 놨더라고. 내가 작년에 쌤이 뭐 여러분들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겠지만 쌤은 수업이 끝나는 날 저녁에 가서 바로바로 또 편집을 하거든요. 내년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솔직히 좀 많이 편하기는 하더라고. 그러면 이 편안한 상황에서 내가 학생들한테 좀 뭘 더 제공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좀 친절해져 보자 라는 생각을 좀 가져가지고 이번엔 조금 더 친절하게 좀 해설지를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보시면 아시겠죠. 네. 이건 이제 예전에 고2 애들한테 예제처럼 해가지고 막 자세한 해설을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어떤 약간 수업하는 느낌이 나는 해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제가 대단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 드디어 고2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2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2 때 사실 쌤이 이번에 개인적으로 좀 내 스스로한테 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은 건 딱 하나거든요. 이번에 사실 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정말 홍천고등학교가 나한테는 좀 정복하고 싶은 고등학교였거든요. 이게 컨텐츠 싸움을 거는 데 있어서 홍천고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쌤 컨텐츠에서 시험이 정말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카톡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번에 고1 컨텐츠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홍천고 시험이 왜 어려운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다른 학교는요 사실 교육청 문제만 솔직히 출제가 돼요. 대부분 교육청 문제만 출제가 되거든요. 고1 같은 경우에 보면. 근데 홍천고는 EBS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분당 지역에도 있고 서울 지역에도 EBS를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기는 한데 교육청을 시험을 안 내는 학교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학교 프린트가 있어. 그럼 우리 학교 프린트의 변형 문제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다른 학교 기출들 열심히 찾아보면 되거든요. 근데 EBS는 어떨까요? 변형 문제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있기는 한데요. 유의미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천고는 내신 대비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구하기가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다 자체 제작해야 돼요. 혹시 이번에 기말고사 때 혹시 여러분 느끼시지 않았어요? 뭔가 컨텐츠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체 제작하는 팀을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지만 홍천고등학교도 컨텐츠로 극복할 수 있는 학교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체급 싸움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적응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저도 또한 고도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컨텐츠에 있어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1, 물론 좀 아닌 친구도 솔직히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좀 이렇게 감사하다는 연락을 하고 문자를 해주고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숙제 같은 거였거든요. 솔직히 홍천고 빼고 다른 학교는 너무 자신 있었거든요. 진짜 홍천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학기 때 좀 홍천고등학교라는 어떤 학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힌트도 얻고 나름의 정답을 좀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도 계속해서 힘내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